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노동시간 1, 2위를 다투는 대단한 나라 멕시코. 그들에게도 위안거리가 있는데 바로 5월의 특별한 보너스 빼떼우입니다. 종업원들에게는 기쁨이지만 현지에 진출하는 회사들에게는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La participació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줄여서 빼떼우, 직역하면 소득에 대한 종업원의 참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빼떼우, 헌법에 명시된 의무.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매년 5월 말까지 과세소득의 10%를 종업원들에게 배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노동법을 넘어서 심지어 멕시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회피 불가능한 의무입니다. 멕시코는 1917년 세계 최초로 근로에 대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인데, 이는 독재 정권을 물리친 1910년 멕시코 혁명에 나타났던 민중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빼떼우, 과세소득의 10%. 그럼 멕시코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친구 카를로스의 예를 살펴보며 5월에 빼떼우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를로스가 다니는 회사에 종업원이 100명이고 매출액이 100억 원, 이익률이 20% 정도로 과세소득이 20억 원이라면 회사는 20억 원의 10%인 2억 원을 100명의 종업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 금액을 계산해보면 200만 원입니다. 멕시코의 법정 최저임금은 2020년 현재 시간당 약 1,000원 정도로 월 환산해보면 1,000원에 8시간 곱하고 6일 곱하기 4주 계산해보면 19만 2천 원으로 거의 월급의 10배가 되는 보너스 금액이 나오는 셈입니다. 빼떼우, 우리는 공평하다. 여기서 회계사들 말로 하면 전문가적 의구심이 듭니다. 진짜로 저렇게 똑같이 안문한다고? 일부를 유보하거나 주재원 등 사측 인원에게 몰아준다거나 하는 꼼수를 쓰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멕시코 노동법 123조에서 빼떼우의 반은 근무일수로, 반은 급여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방법을 명시하고 있어서 거의 n분의 1과 유사한 금액으로 나눠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명이 나눠 가질 2억 원의 빼떼우는 다음 표와 같이 계산됩니다. 표에서 부장님은 연봉이 1억 300만 원이지만 나눠 가질 때의 기준금액은 360만 원으로 기준금액 계산 시 아무리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도 노동조합 가입자 중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부장님은 220만 원, 연봉이 300만 원인 카를로스는 199만 8천 원의 빼떼우를 받아 거의 공평하게 나눠 갖는 셈이 됩니다. 지켜준다. 이의제기 권리. 카를로스는 빼떼우로 받을 199만 8천 원으로 마리아한테 다이아 반지를 선물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5월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빼떼우를 받아보니 겨우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야근도 많이 해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카를로스는 자신의 빼떼우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종업원 과반수의 대표자는 과세당국에 빼떼우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내부 고발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죠. 5월에 보너스를 받는 카를로스는 좋겠지만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법인세율도 낮은 편이 아니라 30%나 되는데 여기에 종업원에게 10%를 나눠주고 나면 실효세율이 40%나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의 계산 기준이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2월 결손금 차감 전 과세표준이라는 점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손실이 나더라도 종업원들에게 이익을 배분해줘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종업원 이익 배분 의무는 회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잘 관리해야겠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사전에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